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를 위한 상태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리액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리코일이라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코일을 직접 사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Vue.js 강의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설명했던 개념이지만 리액트에서는 따로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완성시킴에 있어 보다 많이 언급될 용어 및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입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이라고 알고 있지만 컴포넌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컴포넌트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란 재사용이 가능한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 이미지를 표출해 주었었던 카드 컴포넌트가 기억나실 거예요. 직전 강의에서 같이 해봤죠. 카드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어서 배열 데이터 개수에 따라 표출되는 카드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코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때에 따라 콘텐츠만 다르게 표현해주면 일관적인 UI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이 표시하는 이름, 등록이면 등록, 삭제면 삭제, 이렇게 워딩만 바꿔서 그리고 색깔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인 코드 재사용, 코드 재활용으로 인해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절약되고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웹개발 시장에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리액트 개발의 경우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의 역할인데요. 컴포넌트의 역할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데이터 관리, UI 그리기, 사용자와 상호작용 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내에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렛이나 콘스트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UI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재사용을 통해서 일련의 디자인 패턴도 확립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편리한 UX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고민해서 구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프롭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롭스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실습 시간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스토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롭스의 개념 탑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프롭스란 근본적으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카드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API를 호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API 호출한 데이터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데이터는 배열 데이터였고 이를 맵 함수를 통해서 반복 호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배열을 순회하면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데이터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카드 컴포넌트에 전달했던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0강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어쨌든 리액트에서는 이를 프롭스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프롭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기본 타입인 스트링, 넘버, 불리언
등을 전달할 수 있고 참조 타입인 객체 데이터, 배열 데이터도 물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코드 자체도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롭스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며 자식 컴포넌트의 관점에서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 컴포넌트에 의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프롭스는 데이터와 이벤트 핸들러를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하기 때문에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설정한다는 점, 이 특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코드를 보시면 실습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인데 이미지 URLs라는 배열 데이터를 맵 함수로 순회하면서 이때 순회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카드라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그때 타입을 카드 DTO라고 타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카드 DTO라는 타입은 따로 파일에 작성했었죠. 그래서 프롭스를 진행할 때 데이터라는 포장지에 카드라는 요소를 담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자식 컴포넌트, 즉 하이 컴포넌트에서는 전달받은 프롭스 데이터를 첫 번째 인자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었고 우리는 구조분해 할당을 전달받은 포장지 이름으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셔도 앞으로 실습을 통해서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개념이구나 확립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상태관리 스토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토어의 탄생 배경과 스토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관리 스토어란 말 그대로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스테이트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스테이트란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며 애플리케이션의 렌더에 영향을 미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즉 변화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태관리는 이 상태값들이 어느 컴포넌트에서나 일관되어야 하는 속성 때문에 이를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며 상태값이 컴포넌트마다 다르면 유저 혹은 관리자가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큰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값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중앙 집중식 상태관리라는 개념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패런트 txx 파일에서 최하단 파란색 child txx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우리는 props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데이터 전달 깊이가 2번, 3번이면 괜찮겠지만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이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prop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토어의 개념을 활용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은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스테이트라면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필요한 곳에서 스토어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한 개념이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풀어내고 개발한 개발자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어의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드디어 리코일이라는 상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이란 무엇이며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리코일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이란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리액트만을 위한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리액트와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요. 리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액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덕스 툴킷, 컨텍스트 API 같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보다 배우기 쉽고 볼륨이 작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리코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개발자가 페이스북에서 권고사직당하여 현재 리코일 업데이트가 멈춰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코일을 배워놓으면 리코일에서 파생된 기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요. 한번 배워놓으시면 다른 것들을 익히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튼 리코일은 이렇다. 그리고 애텀스와 셀렉터스 개념이 있다 정도가 끝입니다. 당연히 비동의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먼저 애텀을 살펴보면 애텀은 상태값, 즉 스테이트의 일부를 나타내며 애텀스는 어떤
컴포넌트에서 읽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텀의 값을 읽는 컴포넌트들은 암묵적으로 애텀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텀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애텀을 바라보는 모든 컴포넌트가 재렌더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애텀은 다음 이미지처럼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실습 시간에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스는 애텀스에서 파생된 상태값 스테이트를 일부를 나타내며 어떤 방법으로든 주어진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순수 함수에 전달한 상태의 결과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API도 호출하고요. 애텀스에 선언한 스테이트를 활용하면서 또 다양한 로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있는 컴포넌트의 개념과 프롭스, 스토어의 개념, 그리고 리코일을 배워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복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리코일을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접목시켜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